여러분, 오늘 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가지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가뭄 속에 한 줄기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입장문을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고 요약하고 정제되고 억제된 내용으로 대통령께서 정말로 잘 포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하겠다고 또 정치하고 있는 수많은 남자들에 비교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비록 여성이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울림이 대한민국 그 어떤 남성들보다 크게 국민에게 와닿는 메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수천 명이나 되고 30여 명이 사망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과정에서 보시면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이 아수라장이 된 것이 너무도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2006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2016년인데 대통령께서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는 것을 깜빡 잊었나 봅니다. 너무도 억울하게 테러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테러를 당해가지고 감옥 생활을 몇 년간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으로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생활을 하면서 보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가물가물한 것 같아 보입니다.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의 미래를 불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분은 자나 깨나 나라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이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 보내는 많은 엽서들에서 이런 내용들 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이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에 침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국민들이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간결하고 애절한 한마디입니까? 지금 공관위에서 공천 심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바깥에 있는 애국 세력들과 합치지 못하고 정당끼리만 합당을 하고 거기에 등에 칼을 꽂았던 자들까지도 합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대통령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보수 예연의 확장을 넓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 한 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엄청납니다. 이분은 역시 나는 이 나라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구속이 되면은, 그리고 정치를 하다가 구속이 되면 정치를 팽개치고 어쩌든지 하루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 쪼무레기 멸치들보다는 백배 천배 위대하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어제 이 입장문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멍해졌고 한편으로는 눈물이 어른거려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애청자 여러분, 나라가 이런데도 문재인은 지금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난 3월 3일 밤 10시 30분에 김여정은 청와대의 전형한 사고방식에 개항을 토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은 이제 겨우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를 그런 젊은 애기 엄마에 불과한 북한의 김여정이가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3월 2일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고 여기에 대한 청와대 유감 포명에 대해 이렇게 강한 비난을 했습니다. 이번 방사포는 사거리가 240km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번 방사포탄은 집속탄이 들어가 있어서 한 발만 떨어져도 그 안에 수백 개의 작은 폭탄들이 있어가지고 축구장 몇 개의 면적이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사포탄입니다. 이 포탄 2발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우리 청와대는 3월 2일 오후 1시 2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했고 북한의 군사적 긴장 초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하면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껏 이게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방사포에 김정은이 창간한 실시된 방사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김여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한 것이 아니다.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의적 행동이다.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 중단 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군사훈련을 해야 하고 너희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 기착된 청와대의 비논리적이고 전형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의 전형한 사고에 나는 남쪽도 합동 군사 연습을 꽤 즐기는 편으로 알고 있으며 첨단 군사 장비를 사오는데도 열을 올리는 등
꼴보기 싫은 노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2월 27일 한미양국이 3월 예정 연합훈련을 연기한 것에 대해 남조선이 창거라는 신행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기시킨 것이지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F-35 등 첨단 무기 도입에 대해 청와대의 비논리적이고 전형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다. 너희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실 청와대 행태가 3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도적인 억지 부리기, 동족보다 동맹에 붙어 산다. 어떻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 참으로 미안한 비유지만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데도 참 말 한마디 하도 못하고 작년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평화경제를 이야기하다가 삶은 소대가리가 왕창 대수할 것이라고 했고 솥불에 계란 쌓기라는 등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는 3살 난 아이하고 비교를 하고 겁먹은 개가 짖는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문재인이 3월 1일 경축사에서 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 협력을 희망하고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개소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외교부나 국방부, 청와대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기자들이 물으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나라를 책임지고 지키는 주체가 적국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자기들로 보고 겁먹은 개라쿠고 전응하라고 3살 먹는 아이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못합니다. 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행동 아닙니까? 여기에 비교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 메시지와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수준 이하입니다. 김여정이가 말한 것처럼 시골에서 사는 제가 들어도 이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북한의 꼬맹이한테까지 객소리도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됐는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지키려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국방을 완전히 해체해 놓고 제대로 훈련도 하고 있지 않고 자기들은 훈련하는 게 군인으로서의 주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후대빵과 오락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이런 한심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로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북한의 그 30대 딸뻘도 안 되는 자한테 이런 험한 악당까지 들어가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정부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 장비가 없어서 편집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제가 실시간 1000명 이상 되면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